안녕하세요. 10분에 책 한 권을 풀어주는 수학쌤 이학수입니다. 오늘은 멘탈의 연금술이라는 책 두 번째 시간이고요. 내용을 풀어드리도록 할게요. 우선 질문이죠. 내가 왜 이 책을 읽고 있는가? 이 책에 나온 이끄는 손길, 눈에 보이지 않는 이끄는 손길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.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. 우선 키워드는요. 키워드 겸 내용 요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원하는 것에 집중하라. 보통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원하는 것에 집중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걱정과 잘못되면 어떨까 하는 원하지 않는 거에 집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. 이 부분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 항상 유념해야 될 부분이고요. 목표 설정, 그 다음에 자신감 충전, 명백한 계획의 선순환. 이 부분은 이젠 내가 어떤 목표를 설정한 후에 거기에 따른 자신감을 가지고 명백한 계획을, 즉 구체적인 계획이죠.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실천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이 계속적인 선순환을 가져왔을 때 우리는 더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얘기해주고 있고요. 그다음에 인내심이란 미측에서 계속적으로 흐르고 있는 정신이죠. 그러니까 인내심이란 나의 목표를 위한 긍정적인 마음이다 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. 항상 우리 마음에는 긍정과 부정이란 마음이 두 가지가 함께 공존할 수는 없습니다. 둘 중에 어떤 마음이든 간에 한 가지 마음이 우리 마음을 점령을 하는데요. 그 중에 우리의 마음을 긍정적인 마음으로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다음 인내심 또 나오죠. 인내심이란 긍정적인 것들이 기회를 얻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다. 힘든 것을 참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거고요. 즉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해야지 이거를 내가 참아내야 되는 힘든 일이다 하게 되면 너무 그 일을 하는 게 힘들고 하기 싫고 다음번에는 더 하기 싫겠죠. 그래서 항상 마음을 먹을 때 이 일을 할 수 있는 건 나밖에 없고 이 일을 할 수 있는 나만의 권리이다 라는 생각을 가졌을 때 어떤 자발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. 그 다음에 인내심은 습관이다. 이 부분도 맞는 것 같아요. 저는 말을 좀 바꾸고 싶은 게 또 임무 완수는 습관이다 라고 바꾸고 싶어요. 인내심도 물론 참는 것도 습관이지만 어떤 일 작든 크든 간에 내가 맡은 일에 대해서 끝까지 마무리하는 임무 완수도 습관이라는 거죠. 이 일 조금 하다 저 일 조금 하다 제가 그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크게 받아들였습니다. 추진력 전략이 포기를 포기시킨다. 즉 추진력이라 함은 어떤 자동차도 마찬가지죠. 처음에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이 생기면 그 동력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. 즉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추진할 수 있는 전략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고요. 추진력의 전략은 그냥 하는 겁니다. 생각하지 말고 그냥 했을 때 포기를 포기시키는 거죠.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면 그냥 하는 거. 시험 삼아 하지 마라, 최선을 다하라.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죠. 경험 삼아서 이번에 해보려고, 시험 삼아서 이번에 해보려고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시간 낭비라는 거죠. 즉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알바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최선을 다해서 하라는 부분 아주 중요하고요. 인생은 단거리 달리기로 이루어진 장거리 달리기이다. 우리가 인생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42.19km 뛰는 마라톤을 생각하면 안 되고요. 우리가 그 인생을 잘게 나눠서 그 중간중간을 잘게 나눈 부분들을 단거리 달리기 하듯이 최선을 다해서 달리기를 해서 이어진 게 바로 인생이라는 거죠. 그래서 하루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하루를 몇 부분으로 나누고 저 같은 경우 한 3개에서 4개로 나누고요.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나간다 라고 생각을 하고 하루를 살고 있습니다. 5년 후가 아닌 5분 후에 어떤 사람이 될지 결정하라. 우리가 인생을 살펴보는 관점이 현미경 관점과 만원경 관점 둘 다 좋은데요. 이 부분이 한쪽에만 불균형적으로 치우치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멀리, 즉 만원경적인 관점만 갖게 되면 뜬구름 잡는 식이 될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현미경적으로 내가 지금 바로 무엇을 해야 되며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라는
5분 후에 어떤 삶이 될지 결정하라. 이 부분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. 인생은 단거리 달리기와 연결되는 부분이죠. 그러니까 엄격한 훈련, 능숙한 기술, 좋은 결과, 큰 동기부여, 더 큰 추진력의 선순환이 이루어진다. 이 내용 많이 나왔었죠. 1만 시간의 재발견, 그 다음에 그릿, 이 부분 아주 대표적인 내용들인데요. 엄격한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능숙한 기술을 갖게 되고, 그 능숙한 기술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얻게 되죠. 그러면 또 우리가 더 큰 일을 하고 싶은 큰 동기부여가 생기고, 더 큰 추진력이 생겨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어떤 메커니즘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부분 얘기해주고 있고요. 버티고 최선을 다해서 좋은 속도를 내고 시스템을 만들고, 그 다음에 강철 멘탈을 갖추는 선순환, 이것도 마찬가지로 최선을 다하는 자세, 속도를 만들고 시스템을 만들고 강철 멘탈을 갖추는 선순환, 이 세 가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.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인데요. 승자는 확신을, 패자는 의심을, 해내야 할 의무에서 누려야 할 권리로 삶의 초점 맞추기. 자, 앞에도 나왔던 부분인데요. 해내야 할 의무, 내가 이 일을 해야만 해가 아니라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나만의 권리가 내가 갖고 있어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삶의 주도권은 내가 잡게 되는 거죠. 즉 승자의 개념이 확신을 갖는 거고, 패자의 개념이 의심을 갖는 건데, 해내야 될 의무를 내가 가지고 있는, 누리고 있는 권리로 바꾸는 순간부터 삶의 초점은, 삶의 주도권은 제가 잡게 되는 거죠. 공부방 수업이 의무가 아닌 권리로, 제 일상으로 해야 될 일로 한번 해야 되는 일 중에서 한번 적용을 해봤습니다. 제가 이제 공부방 선생님이기 때문에 해야 될 의무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, 나밖에 할 수 없는 권리로 옮겨보고, 그 다음에 아빠라는 의무가 아니라 아빠라는 권리로 한번 옮겨봤을 때 확실히 내가 접근하는 어떤 마음 자세가 달라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. 고통을 멀리한다는 것은 기쁨의 기회도 멀리한다는 것이다. 즉 고통 뒤에는 큰 기쁨이 있다는 거죠. 고통과 기쁨은 비례한다 라는 부분이고요. 그래서 이젠 처칠이 그랬죠. 참고 또 참아라. 즉 고통을 참았을 때 거기에 따른 기쁨이 크다라는 부분을 알고 얘기한 멘탈의, 강철 멘탈의 소유자였다는 거죠. 걱정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다. 맞아요. 우리가 걱정이라는 게 그냥 있는 것 뿐이지, 그냥 존재하는 건데, 그걸 우리가 마음속으로 가져와서, 머리로 가져와서 하게 됐을 때 걱정이 되는 거지, 걱정이라는 거는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.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냥 하는 거, 일부러 갖다 안 해도 될 걸 하는 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실제 존재하는 것은 문제나 갈등이나 시련인데, 이 세 가지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걱정을 하지 말고 문제나 갈등이나 시련에 집중해라. 그래야 해결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? 문제가 있으면 해결을 하고, 갈등이 있으면은 상대방이든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하고, 시련이 있으면 이겨내는 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, 우리가 집중해야 될 포인트가 되는 거죠. 여유는 두려움의 천적이다. 여유가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두려움, 즉 어떤 문제를, 스트레스를 우리가 품을 수 있는 마음의 쿠션이 크다는 얘기겠죠. 그래서 이제 쿠션이라는 책에도 나왔었는데, 그만큼 내 마음의 쿠션이 크다는 얘기는 그 두려움과 스트레스를 충분히 받아들이고 소화시킬 수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유를 갖는 삶 굉장히 중요합니다. 투두리스트의 마감 시간을 꼭 더하라. 저도 지금 투두리스트를 쓰고 실천을 하고 체크 표시를 하는데요. 거기에 빠진 게 마감 시간이더라고요. 그러니까 마감 시간을 저는 이제 오전, 오후, 저녁 3개로 나눠서 대략적으로 표시를 했는데, 이 마감 시간을 정확하게 표시하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. 어떤 일의 결정 기준은 이 결정에 대해 내가 책임질 수 있는가, 이 바로 내가 어떤 결정을 함에 있어서 남의 의식과 남의 눈을 보는 게 아니, 남의 어떤 시선을 보는 게 아니고요. 내가 과연 이 결정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가를 생각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. 그럼 성장의 메커니즘은 뭐냐? 불편한 일을 찾아서 하고 연습을 하고 편한 일이 되어졌을 때 이게 점점점 수준 높은 불편한 일들이 연습을 통해서 편해졌을 때 우리는 점점 우리의 성장과 성숙과 높은 수준을 바라보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. 오늘 여기까지 이제 풀어드리도록 하고요. 내가 왜 일체를 읽고 있는가 라는 이끄는 솔길에서는 저는 이제 세운도 선배님들과의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끈, 연결된 어떤 힘에 의해서 이 멘탈의
연금술이라는 책을 읽게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함께 나눠주셔서 항상 세운동 선배님들한테 감사드리고 있습니다.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오늘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